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유와 쿠냐 더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테우스 쿠냐가 맨유와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세부 사항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거의 맨유로 오는 게 확실시 됐다고 볼 수 있고, 이번 영상에서는 맨유에서 전술적으로 어떻게 활용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유 팬들에게 조금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데, 쿠냐가 이미 맨유식 3-4-2에 적응이 되어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아모림이 백스리를 쓰기 때문에 백포 체제에서 뛰던 선수보다는 백스리 체제에서 뛰던 선수가 훨씬 더 자리에 익숙하겠죠. 지금 이 울버햄튼이란 팀도 백스리 기반 플레이를 구사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포메이션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맨유에게 많이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쿠냐는 공미 자리에서 64% 정도 뛰었습니다. 맨유에도 딱 비슷한 자리가 있죠. 그래서 맨유 오더라도 자리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맨유에서 왼쪽 공미, 스트라이커, 오른쪽 공미 충분히 가능한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쿠냐가 맨유에서 전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쿠냐의 장점을 어떻게 뽑아먹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냐가 맨유에서도 충분히 사이드백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쿠냐가 울브즈에서 누리라는 풀백이랑 같이 왼쪽을 붕괴했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누리라는 선수가 발기술이 상당히 좋고 거의 윙어 이상급으로 기술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쿠냐가 사이드로 주면 뭐 누리가 뒷발로 주고 또 쿠냐도 뒷발로 응수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기술적인 개인 능력으로 왼쪽을 붕괴하는 그런 장면이 울브즈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도르구는 누리보다는 기술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터치도 발에 쫙 붙는 느낌은 아니고 누리보다는 조금 더 직선적인 스타일이고 약간은 더 신체 능력 베이스의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고요. 가르나초보단 도루구 움직임을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쿠냐는 이 풀백의 오버래핑을 충분히 이용해 줄 아는 선수고요. 또 같은 자리에 가르나초가 섰을 때보다는 도루구의 움직임을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가르나초는 도루구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보다는 도루구를 미끼로 삼아서 자신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장치로 사용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쿠냐는 풀백의 움직임도 활용해 줄 만큼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 사이드백의 활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백 활용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면이 지금 같은 장면들이에요. 쿠냐가 단독 드리블 능력이 좋아요. 그리고 이 쿠냐의 특성이 뭐냐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수비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쪽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비 숲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유권 유지와 반대되는 행동이죠. 그런데 이런 리스크가 있는 만큼 당연히 얻어지는 보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쿠냐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뛸 때 수비들이 쿠냐에게 몰리게 되죠. 지금 왼쪽의 그림을 보셔도 쿠냐에게 수비가 3명이 붙었어요. 왜냐면 안쪽이 더 결정적인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지금 왼쪽에 프리하게 되어 있는 아인누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쿠냐가 수비 숲으로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이 사이드백에게 자유를 많이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을 받은 사이드백이 어떻게 속도로 치고 들어가느냐, 크로스의 퀄리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해질 것 같아요. 사실 크로스 퀄리티 자체는 도르구보다는 루크쇼가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루크쇼가 지금은 센터백 자리에 많이 뛰긴 하지만 또 몸 상태에 따라서 윙백까지도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루크쇼가 부상이 좀 안정화되고 윙백으로 활용이 되면 또 쿠냐의 이런 움직임을 100% 이상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맨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빌드업 시 뒤로 몰릴 때가 많습니다. 맨유에서 주로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앙 미드필더 2명입니다. 요즘은 우가르테, 카세미르가 많이 나오는 그 자리죠. 그런데 상대방도 당연히 압니다. 그러면 이 맨유의 중앙 투미드를 적극적으로 견제할 수밖에 없고 그쪽으로 공이 나가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럼 일단 앞쪽으로 공을 주기보다는 사이드 쪽으로 계속 공이 가게 되고, 글로 공이 못 가면 차근차근 이렇게 뒤쪽으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간다? 맨유가 좋은 기회를 얻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소유권을 반납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큰 5대5 싸움을 맨유는 항상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전술적인 특성에서 쿠냐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쿠냐의 내려와서 받아주는 움직임이 좋습니다. 울버햄튼도 같은 3백 베이스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측면 쪽으로 돌고 돌아서 측면에 몰리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했겠죠. 그랬을 때는 쿠냐가 많이 내려와서 받아줍니다. 여기서 많이라는 건 빈도와 깊이를 둘 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내려오는 횟수 자체도 많기도 하고 내려오는 깊이도 깊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지금 그림에 있는 장면처럼 공 받고 개인 능력으로 한두 명 제치고 나갑니다. 다르게 말하면 끌어당긴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쿠냐에게 두 선수, 세 선수가 붙으면 다른 쪽에 분명히 공간이 나고 쿠냐가 거기다가 전개를 해줍니다. 이러한 쿠냐의 움직임이 맨유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다음 시즌에 맨유가 뒤쪽에서 빠져나갈 때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움직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실제로 다음 시즌에 이렇게 쓰이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트라이커의 새로운 조력자가 될 수 있어요. 맨유가 이렇게 몰린 상황에서 한 번에 스트라이커 쪽으로 땅 하고 때려줄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스트라이커가 받아서 돌려주기만 성공하면 지금 그림처럼 쿠냐가 받고 전진, 그 다음에 솔로 돌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은 사실 맨유의 톱이 호일룬이기 때문에 이 호일룬이 타겟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오는 빈도가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링크 뜨고 있는 델랍으로 교체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쿠냐라는 선수가 돌아뛸 때 쿠냐의 파괴력을 또 증폭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쿠냐는 여기서 공 받고 충분히 속도를 내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사실 맨유에도 이런 조력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 왼쪽에 가르나초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주머니에 손 넣고 있죠. 어쨌든 이 가르나초가 조력자가 됐었는데 사실 마무리 퀄리티는 아쉬웠습니다. 움직임이나 볼 운반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 득점 찬스에서는 정말 아쉬운 플레이들이 많았고요.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컵백 같은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왼쪽 득점 찬스에서는 픽찬 스미스가 너무 많았던 선수다. 그래서 조력자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쿠냐로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이제 쿠냐랑 가르나초를 단적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이번 시즌에 사실 쿠냐가 가르나초한테 뒤처지는 부분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골도 그렇고요. 기대 득점도 그렇고요. 빅찬스를 만들어낸 것도 그렇고요. 뭐 패스, 수비적인 측면 전부 쿠냐가 앞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빨간 네모 위쪽 거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은 XG 값, 그러니까 이 선수가 한 이 정도의 득점을 했으면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쿠냐의 XG가 8.04예요. 그러니까 한 8골 정도 넣어주면 기대만큼 득점을 한 거다로 볼 수 있는데 쿠냐는 15골 넣었죠. XG보다 훨씬 많은 골을 넣어줬습니다. 거의 2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골 넣기 힘든 상황에서도 골을 넣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 맨유한테, 아니 맨유가 아니라 모든 팀한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네모를 보시면 큰 기회 창출, 그러니까 그냥 키패스가 아니고 큰 기회를 만들어준 것도 쿠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공격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쿠냐가 우위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역습의 마무리 퀄리티도 쿠냐로 인해서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냐는 성실한 압박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수비 능력이 냉정하게 엄청 뛰어난 건 아니에요. 제가 쿠냐가 수비하는 영상들을 모아서 한번 봤는데 결정적이지 않은 위치에서 자꾸 슬라이딩 태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 번에 벗겨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절대 수비를 대충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악 물고 끝까지 따라가고 이런 빈도들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신 앞으로 이렇게 드리블 치는 선수는 책임질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인터셉트 수치가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패스의 길을 예측해서 가로채는 능력인데요. 쿠냐가 미드필더로 분류하기도 좀 애매하고 공격수로 분류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수치를 다 가져와 봤는데 미드필더와 비교했을 때는 상위 13%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드필더는 공격형 미드필더, 뭐 메잘라 이런 것까지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쿠냐의 포지션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공격수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상위 1%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압박에서 패스기를 잃는 능력도 있다. 실제로 토트넘전이나
아스톤빌라전에서 가로채기 통해서 득점했던 장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쿠냐가 이렇게 2선의 한 자리에서 제대로 활약을 해준다면 브루노를 3선 내려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건 더 공격적인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브루노의 전진 패스를 살려줄 수만 있다면 브루노의 3선 역시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냐가 맨유에 왔을 때 어떤 선수와 2선을 맞출 때 어떤 시너지가 날지 한번 제가 예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쿠냐 아마드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둘 다 개인 능력이기 때문에 미친 듯한 좌우 흔들기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가운데 쪽에 있는 선수가 전환만 잘 반복해준다면 상대 수비 뚫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쿠냐와 마운트입니다. 두 선수 다 에너지 좋기 때문에 앞쪽부터 상대를 강하게 압박으로 쪼이기를 원할 때 사용하면 좋은 조합일 것 같고요. 쿠냐, 가르나초, 이 두 명의 조합은 직접 타격과 조력자 역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나초의 컷백이 호일룬에게 가는 게 아니라 뒤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중앙 쪽으로 움직이는 쿠냐에게 전달이 된다면 또 새로운 공격 루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모로 봤을 때 쿠냐의 영입은 맨유에게 상당히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쿠냐가 맨유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